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칸트의 의무 속에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아무도 안 봐도 옳기 때문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가장 자유롭고 존엄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지금까지 이성, 도덕, 의무라는 무거운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아름다움 이야기예요. 오늘의 주제는 칸트의 아름다움입니다.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낀 적 있으시죠?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뭉클했던 적 있으시죠?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흘렀던 적 있으시죠? 그 순간들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칸트가 아주 아름답게 설명해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다음에 꽃 한 송이를 보실 때,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먼저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봄날 오후, 공원을 산책하다가 탐스럽게 핀 벚꽃 나무 아래 멈춰 섰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하얗게 흩날려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바라보고 싶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걸까 하는 마음이 차오르면서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저 나무 목재로 쓰면 얼마나 될까? 또는 벚꽃은 열매가 별로 없어서 쓸모가 없어. 그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상하죠. 아름다운 순간이 깨지는 느낌이요. 칸트는 바로 그 차이에서 출발해요. 아름다움은 쓸모와 관계없다. 이익과도 관계없다.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경험이다. 칸트의 미학, 즉 아름다움의 철학은 그의 세 번째 책 판단력 비판에 담겨 있어요. 1790년 칸트가 66살 때 쓴 책이에요. 66에 이런 책을 쓰다니 참 놀랍죠. 칸트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졌어요. 57세의 순수 이성 비판을, 59세의 실천 이성 비판을, 66세의 판단력 비판을 썼어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칸트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이 책에서 칸트는 아름다움에 대해 아주 독특하고 깊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칸트는 아름다움의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무관심성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무관심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의 경험은 그 대상에서 아무런 이익도 바라지 않을 때 일어나요.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게 나에게 뭔가 이득을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꽃을 보면서 저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이미 아름다움의 경험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아야 해요. 그게 무관심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쓸모의 눈으로 봐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이익이 될까? 이게 실용적인가? 그런데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계산에서 벗어나요. 그 해방감이 아름다움의 경험 속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해요. 오늘 하루 중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무 쓸모가 없어도 그냥 예뻐서, 그냥 좋아서 마음이 머물렀던 것이 있었나요? 그 순간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아름다움의 경험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보편성이에요. 칸트는 아름다움이 주관적이면서도 보편적이라고 해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리는데 쉽게 풀어볼게요.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을 상대방은 맛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내가 좋다고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름다움은 달라요. 노을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 사람도 이게 아름답다고 느낄 거라고 기대해요. 혼자만의 경험이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무언가인 것 같아요. 칸트는 이 보편성이 아름다움의 본질 중 하나라고 해요.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도 이것을 아름답게 느낄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 기대가 우리를 연결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감탄해요. 저것 좀 봐요. 정말 아름답죠. 그 말 한마디가 낯선 사람도 하나로 만들어요. 아름다움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들이 이런 순간들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같은 노을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꼈던 순간, 친구와 같은 음악에 함께 눈물 흘렸던 순간, 낯선 여행지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같은 풍경에 감탄했던 순간, 그 순간들이 우리를 연결했어요. 아름다움이 다리가 된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한목적성이에요. 또 어려운 말이 나왔죠. 쉽게 이야기할게요. 아름다운 것은 마치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뭔지는 딱 말할 수가 없어요. 꽃을 보면 뭔가 완벽하게 설계된 것 같아요. 꽃잎의 배치, 색깔의 조화, 형태의 균형.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요. 칸트는 이것을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고 불렀어요. 특별한 목적이 없어 보이는데 완벽하게 딱 맞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자연에서 특히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산의 능선, 파도의 움직임, 구름의 형태. 뭔가 계획된 것 같은데 계획한 사람은 없어요. 그 신비로움이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진 게 참 신기하다는 느낌.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딱 설명할 수는 없는 느낌. 그게 삶의 한목적성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 보편적 동의예요. 아름다운 것 앞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 주기를 기대해요. 내 의견에 동의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 자체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여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기대 속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름다움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노을 앞에서 함께 감탄하는 그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하나예요. 칸트는 이 아름다움의 경험이 도덕과도 연결된다고 봤어요.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는 경험이 우리의 공동체 감각,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을 키워준다고요. 아름다운 것에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더 잘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아름다움을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길로 봤어요. 이제 숭고함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름다움과 조금 다른 또 하나의 미적 경험이에요. 아름다움이 조화롭고 우아한 것이라면 숭고함은 압도적이고 거대한 것이에요. 거대한 산을 마주했을 때, 폭풍이 치는 바다를 바라볼 때, 끝없이 펼쳐진 사막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름다움보다 다른 무언가를 느껴요. 압도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요. 무섭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칸트는 그 숭고함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연 앞에서 우리 몸은 작아지지만 우리 마음은 그 자연보다 커진다고요. 거대한 산을 보면서 몸으로는 압도되지만 마음으로는 저 산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느끼는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연은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해요. 그 점에서 우리 마음은 자연보다 위대한 거예요. 이 말이 참 위로가 돼요. 세상이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내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 칸트는 말해요. 그 거대한 것을 느끼는 당신의 마음이 그것보다 더 위대하다고요. 힘든 일이 산처럼 느껴질 때, 세상이 폭풍 같을 때, 나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이겨내려는 당신의 마음이 그 산보다, 그 폭풍보다 더 크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요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바쁘게 살다 보면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지나쳐요.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고 들려도 들리지 않아요.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이 사는 날들이 많죠. 그런데 칸트의 말을 기억해요. 아름다움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아요. 이해관계를 내려놓는 순간,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아름다워져요.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빛, 텃밭에서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
손녀가 잠든 얼굴, 오랫동안 써온 찻잔,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의 대상이에요. 칸트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한다고 해요.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판단을 잠깐 쉬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아름다움이 열려요. 바쁜 일상에서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5분도 좋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5분. 그게 칸트가 말하는 아름다움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지친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줘요. 칸트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아주 특별한 말을 했어요.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 선의 상징이다. 무슨 말일까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자유로움, 그 고요함, 그 무관심한 기쁨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행동할 때의 느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옳기 때문에 행동할 때의 그 고요한 충만함. 아름다운 것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한 그 느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험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꽃 한 송이에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은 친절에도 감동할 수 있어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단순한 취미나 감상이 아니에요. 그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칸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칸트는 예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진정한 예술 작품은 규칙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술가가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걸 표현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술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적용돼요. 우리 삶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어요. 남들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한 무언가를 통해 나만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게 각자의 삶을 예술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만 살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해보지 않은 것, 아직 느껴보지 못한 것, 아직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요. 그것들을 꺼내보세요. 그게 칸트가 말하는 나만의 예술이에요. 나만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오늘은 칸트의 아름다움이 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이익과 상관없어요.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이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아름다움은 우리를 연결해요. 그리고 아름다움의 경험이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줘요. 다음 시간에는 칸트의 인간, 사람을 절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칸트의 철학 중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근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칸트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자연미예요. 인간이 만든 것보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더 진정한 아름다움에 가깝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든 것은 어떤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림은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는 목적이 있고, 음악은 어떤 감정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은 아무런 목적이나 의도 없이 그냥 거기 있어요. 그 목적 없음 자체가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회복되는 느낌을 받는 곳이 자연인 이유가 있어요. 자연 속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해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거기 있어도 되는 곳. 그게 자연이에요. 바다, 산, 강, 들판, 하늘, 나무.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에요. 칸트가 말하는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의 경험이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그냥 존재해도 된다는 것을 느껴요. 그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칸트는 아름다움이 자유와 연결된다는 이야기도 해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잠깐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요. 해야 할 일도, 걱정도, 판단도 잠깐 내려놓고 그냥 그 아름다운 것에 머물어요. 그 순간이 진정한 자유의 경험이에요.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의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움의 경험에서 오는 자유는 조금 달라요. 이건 짐을 잠깐 내려놓는 자유예요. 쉬는 자유예요. 의무의 자유가 이성에서 나온다면 아름다움의 자유는 감성에서 나와요. 그리고 칸트는 이 두 가지 자유가 모두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성의 자유만으로는 너무 딱딱하고 감성의 자유만으로는 방향을 잃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이 균형이 있으신가요? 의무를 다하면서도 아름다움에 감동받는 시간도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면서도 꽃 한 송이에 잠깐 머물 수 있는 여유도 있으신가요? 그 균형이 칸트가 말하는 가장 풍요로운 삶이에요. 아름다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칸트의 이런 말을 기억해 주세요.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 선의 상징이다. 아름다움 앞에서 느끼는 그 이유 없는 기쁨, 그 계산 없는 감동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멈춰보세요.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세요. 하늘도 좋고 꽃도 좋고 손녀의 웃음도 좋고 창밖의 빗소리도 좋아요. 그냥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칸트가 말했어요. 그 순간이 여러분을 더 자유롭고 더 선하고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요. 아름다움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 아름다움에 조금만 더 눈을 열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달라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드셨다면 칸트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 힘든 하루를 느끼고 버텨내는 당신의 마음이 거대한 자연보다 더 숭고하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요.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름다운 것이에요. 살아온 세월만큼 더 많은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지나쳤던 것들이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이가 드는 것의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더 많이 보이고 더 깊이 느껴지고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